안녕하세요. 더 보컬 이현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못 부르는 것일까? 그렇다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요소는 뭐고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그냥 못 지나치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파헤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냐면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연습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전교 1등하고 중하위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공부의 방향성이라든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도 전교 1등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교 1등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대로 따라 해보면 조금 더 성적이 오를 수가 있겠죠. 노래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지 소리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다시 얘기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분석해서 내 것으로 체득화한다면 좀 더 노래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호흡에 소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육성의 개입이 너무 커서 목에 부담이 될 정도로 소리를 내지르는 형태의 수강생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통해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어떤 육성의 개입 정도가 굉장히 이제 적어졌고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게 이런 거구나 확실히 알게 돼서 소리가 완전히 바뀐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호흡에 소리를 얻는 느낌이 무엇인지 확실히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활용해서 소리를 내는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목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호흡을 쓰려고 하더라도 생목 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호흡이 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라는 발음으로 호흡에 소리를 얻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소리를 내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리를 안에서 머금고 있지 말고 이 숨 방향 쪽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안에 머물거나 아니면 무라는 발음이 너무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나와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즉 무라는 발음을 대충 발음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라는 소리를 냈을 때 으라는 모음이 중심이 돼서 소리가 나올 텐데요. 이 으라는 모음이 음정을 올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음정을 올릴 때 이 으라는 이 모음이 중심이 돼서 피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음정을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으라는 모음이 수평적인 이미지를 만들면서 피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잘못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으라는 중심 모음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겠죠. 이 어떤 수평적인 이미지가 점점 이제 날아가 버리는 또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결국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정을 올릴 때 이 목을 써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평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려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이 압력이 잘 작동을 해야만 이 으라는 어떤 수평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피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연습을 하게 되면 호흡을 사용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의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으라는 중심 모음에서 이라고 한번 바꿔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으라는 중심 모음을 잡고 이라고 발음을 하더라도 이 으라는 형태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즉 수평적인 이미지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잘된 예제와 그렇지 못한 예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형태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이 결국엔 이 성대를 활용해서 이라는 모음을 냈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이미지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으라는 형태의 중심 모음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스케일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성대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중심 모음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소절 정도 노래를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게 되겠죠. 미칠 듯 미칠 듯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미칠 듯 사랑 수평적인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발음을 얹으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보시게 되면은 좀 더 중심이 잡힌 형태의 소리를 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원곡을 들어보시더라도 이 수평적인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호흡을 활용해서 이제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뭐냐면 호흡을 과하게 뱉는 형태가 아니고 적절한 성대의 쓰임과 압력을 활용해서 호흡을 소리로 낼 수 있는 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으라는 모음은 이 후두의 상하 이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 안정성을 좀 만들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감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음을 접근할 때도 이런 감각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과 함께 꾸준히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이 횡격음악의 쓰임을 제대로 활용하고 소리를 내야만 이 으라고 하는 수평적인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횡격음악 쓰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전 강의들 1강부터 5강까지의 횡격음악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한 레슨을 적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1강부터 10강까지 기초 관련된 발성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11강부터는 고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고음의 메커니즘과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